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찾아 소개해드리는 건행백과 채널입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드시진 않으세요? 자꾸만 집에만 있고 싶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진 않으셨나요? 이 영상에는 아주 유익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미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장년층의 건강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주제, 바로 노년기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우울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전 세계 60세 이상 노인 중 약 28%에서 31%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노인 우울증 환자가 1.7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기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과 치료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그리고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위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 주세요. 설마 나이 들면 다 우울한 거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70세 이상 성인 중 14.1%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중 우울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무려 55%가 넘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6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데요. 이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3년 기준 전체 우울증 환자 중 35.69%가 60세 이상이에요. 3명 중 1명이 넘는 수치입니다. 미국 CDC 자료에서는 70세 이상이 약 4%만 우울증으로 보고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분들이 진단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릴까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건가요? 아닙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질병입니다.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악화되는 질병이에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혼자 집에만 계시는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이 떠오르시나요? 노년기 우울증은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지 않아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만성질환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우울증 위험이 2.76배 높아져요. 심장병, 암, 뇌졸중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죠. 둘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전 세계 노인의 25%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어요. 배우자를 잃거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울해집니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활비 걱정이 커지죠. 저소득층 노인의 우울증 위험은 1.78배 높습니다. 넷째, 상실감입니다. 배우자의 죽음, 친구들의 이별, 건강의 상실, 사회적 역할의 상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게 많아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불면증, 낮은 삶의 만족도, 뇌졸중, 통증, 약물 복용이 우울증의 주요 예측 인자로 나타났어요.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4.75배 높은 위험을 보입니다. 호르몬 변화와 사회적 역할 때문입니다. 75세 이상, 저학력, 무직, 낮은 소득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 우울증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이런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신가요? 노인 우울증의 가장 큰 문제는 증상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우울해요, 슬퍼요라고 말하지만 노인들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기저기 아파요, 기력이 없어요, 잠을 못 자요. 이런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증상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항상 피곤하고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요. 둘째, 식욕 변화입니다. 밥맛이 없어서 체중이 줄거나 반대로 무기력하게 과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셋째, 수면 장애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넷째, 온몸이 아픕니다. 등, 허리, 무릎, 머리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통증이 계속돼요. 다섯째, 집중력 저하입니다. TV를 봐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대화 중에 딴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섯째, 짜증과 화가 늘어납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예전엔 그러지 않았던 분이 변하는 거죠. 일곱째, 사회적 위축입니다. 친구 만나는 걸 거부하고 외출을 꺼리며 집에만 있으려 합니다. 여덟째, 기억력 문제입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져서 치매로 오해받기도 해요. 실제로 우울증과 치매는 증상이 겹칩니다. 아홉째, 무기력감과 절망감입니다. 이제 살아봤자 뭐 하나.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같은 말을 자주 해요. 열째, 극단적 생각입니다. 세계적으로 7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16.6%에 달합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울증과 치매, 증상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둘 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낮아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울증에서 오는 기억력 저하는 노력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관심이 없고 집중을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치매는 뇌 자체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억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점심에 뭐 먹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우울증 환자는 기억 안 나요 라고 대답하지만 힌트를 주면 기억해냅니다. 치매 환자는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예 그 사건 자체가 지워진 거예요. 또 하나, 우울증 환자는 자신의 기억력 문제를 인식하고 걱정합니다. 요즘 내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하고 고민해요. 치매 환자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내가 왜? 난 멀쩡해 하고 부인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오래 지속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방치하면 뇌 기능이 실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체 검사, 혈액 검사, 심리 평가를 모두 받아야 해요. 갑상선 이상이나 약물 부작용 때문에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노인 우울척도 GDS 같은 검사 도구도 있지만 전문의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돼요.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담 치료입니다. 인지행동 치료 CBT나 대인관계 치료 IPT가 대표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나는 쓸모없어 라는 생각을 나는 여전히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죠. 둘째, 약물 치료입니다. 항우울제, 특히 SSRI 계열 약물이 많이 쓰입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맞춰서 기분을 안정시켜요. 노인들은 다른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물 상호작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 후 처방받는 게 중요해요. 셋째, 심한 경우에는 전기경련요법이나 경두계 자기자극술을 사용합니다. 무섭게 들리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에요. 가장 좋은 건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병합 치료가 가장 높은 효과를 보입니다. 치료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약을 끊으면 재발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또한 명상,
요가, 미술 치료 같은 보완 요법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전문 치료와 함께해야 해요. 치매가 동반된 경우에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울증이 치매를 앞서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뇌의 화학적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이 우울증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게 용기예요. 혹시 지금 치료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우울증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의 완충 역할을 합니다. 매주 친구를 만나거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성당, 절, 복지관 어디든 좋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만드세요.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우울증 위험이 25에서 40% 감소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동네 한 바퀴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집 앞 공원에서 체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분비시켜요. 자연적인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거죠. 셋째,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과일, 채소, 생선, 통곡물 중심으로 드세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술과 담배는 우울증을 악화시킵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뇌 기능을 떨어뜨려요. 넷째, 수면 관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저녁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불면증이 우울증의 주요 예측 인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잠을 잘 자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다섯째, 의미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은퇴 후에도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손주 돌보기, 취미생활 무엇이든 좋아요.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 우울증을 막아줍니다. 여섯째, 건강 문제를 조기에 관리하세요. 당뇨, 고혈압, 심장병을 잘 조절하면 우울증 위험도 줄어듭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을 배워보세요.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여덟째,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우울증 선별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국에서는 자기조절력 향상 프로그램 같은 지역사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돌봄 제공자에게 휴식 시간을 주고 교육을 제공하면 노인의 우울증을 줄일 수 있어요. 고립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겠어요? 매일 10분 산책, 주일에 친구 만나기, 하루 5분 명상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예요. 가족들은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첫째, 증상을 알아차리세요. 요즘 부모님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껴지면 주목하세요. 식사를 거르거나 외출을 안 하거나 표정이 어둡거나 짜증이 늘었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대화를 나누세요. 요즘 어떠세요? 뭐가 힘드세요? 진심으로 물어보고 경청하세요. 나이 들면 다 그래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문제를 외면하는 겁니다. 셋째, 함께 병원에 가세요. 노인들은 정신과 방문을 꺼립니다. 낙인과 수치심 때문이에요. 검진 받으러 가요. 건강 체크하러 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하세요. 넷째, 꾸준한 관심입니다. 한 번 방문하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다섯째, 활동을 함께 하세요. 같이 걷기, 같이 요리하기, 같이 영화 보기 함께하는 시간이 치료입니다. 지역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로당,
복지관에서 우울증 선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핵심이에요.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 동호회 활동 지원,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도 중요합니다. 낙상 위험을 줄이고 이동하기 편한 동네를 만들어야 해요. 연령 차별을 없애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우울증을 줄입니다. WHO의 정신건강 격차 해소 프로그램 같은 지역사회 기반 모델도 좋은 예시예요.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21억 명에 달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웃, 어르신에게 인사 한 번 더 건네는 것. 그것도 예방입니다. 혹시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노년기 우울증은 흔하지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관심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요즘 어떠세요? 이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와닿은 한 가지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